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절기상 우수인 오늘 낮부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포근한 날씨는 주 후반까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오전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인 오늘, 그 뜻처럼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 지난 주말 갑자기 찾아왔던 기습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2도까지 치솟겠고요. 대기 확산도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어제까지 10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곳곳에는 도로가 결빙된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더불어서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오늘 오전까지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9도, 영덕 10도, 포항 11도, 경주가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다소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토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31번째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문 시설을 폐쇄하고 접촉자를 자가 격리하는가 하면 정밀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병원관리 전문팀을 포함해 14명의 현장 대응팀을 대구에 급파했습니다. 대구시와 구청의 방역 담당자와 함께 세밀한 역학조사를 하는 한편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진자가 입원했던 수성구 세로남 병원은 출입이 금지됐고 검사를 위해 방문했던 수성구 보건소도 4층 상황실을 빼고는 폐쇄됐습니다. 전날 근무한 병원 직원들, 보건소 소속 의사와 간호사, 공익근무요원, 민원실 관계자들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확진자의 병원 입출입, 엘리베이터 이용 등을 포함한 정확한 이동 경로 확인을 위하여 CCTV 분석 작업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동구 퀸벨호텔, 직장인 동구 부티크시티 테라스 오피스텔, 예배에 참석한 남구의 신천지 대구교회도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대구 시민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공공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민간 행사에 대해서도 취소를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31번째 확진자의 동선 가운데 병원, 예식장, 교회 등 다중 이용 시설이 많아 역학조사가 진행되면 접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기 침체 등 2차 피해가 심각합니다. 포항 지역 경제인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발생이 20여일째 이어지면서 지역 내 소비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공단 기업체와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비 위축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긴급 처방으로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67% 집행하고 포항사랑 상품권을 당초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려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2천억 정도 대폭 조기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소상인에게는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운전자금 1,900억 원과 이자의 일부도 지원합니다. 구미 같은 경우도 5% 해주는 데도 있고 이런 데 포항시는 지금 3.5% 하고 있거든요. 그 이자 보전을.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그 이자 보전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시청 구내식당 휴무를 주 2회로 늘려 직원들이 부서별로 지정된 읍면동 식당을 이용하고 평일 점심시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시가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합니다. 관광업계를 위해서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타도시보다 2배 지원하고 봄 여행 주간과 연계해 각종 할인 행사와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지역 상권을 함께 이용해서 우리 경제 살리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사스, 메르스 때보다 충격이 크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소비 쿠폰 지급, 구매 금액 환급 등 정책 입법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만큼 포항시는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도 나오면서 지역 대학들의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교육부 방침대로 개학 전 2주간 학생들을 기숙사 1인실에 격리하기로 하고 26일까지 입국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중국인 유학생 240여 명 가운데 입국 대상자를 15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주대학교는 중국인 유학생이 5명뿐이라 자가 격리한 뒤 매일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14개 협약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 추천이 이루어지고 1년 동안 3%의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국산 원자재나 중간재 조달의 어려움으로 생산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의 생산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기업, 중국 관련 거래 감소나 지연 중단 등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 등입니다. 경북 북부권의 현재 선거구를 지역 실정에 맞게 획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센데요. 특히 영양-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는 현재 논의 중인 여야의 기준 인구수에도 미달해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쪽 선거구에 엉뚱하게도 울릉을 떼서 붙이자는 안이 나와 논란인데요. 이 논란의 장본인으로 김재원 의원이 지목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북 북부권에서 요구하는 선거구 조정안은 안동 예천을 한 선거구로, 영주는 봉화와 영양 울진과 또 상주와 문경, 그리고 군위 의성 청송 영덕을 묶는 겁니다. 교통이나 생활문화, 행정구역 등을 따져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야의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2가지 안에도 모두 부합합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경북 북부권 선거구 바로잡기 운동본부는 중앙 정치권을 더 거세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여야의 인구 기준 어느 쪽에도 못 미쳐 조정이 불가피한 영양-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는 인접지인 청송을 놔두고 생활권이 전혀 다른 울릉군을 떼서 붙이는 안이 나와 더욱더 논란입니다. 지역에선 이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김재원 국회의원을 지목합니다. 정책에 여장하고 계시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청송을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겼다고 봅니다. 지금 울릉 주민들은 강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재원 의원의 의정 보고회. 울릉군을 붙여주기로 우리 민주당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강서권도 엄청 좋아하는 아닙니다. 최소한 20년은 그냥 갈 거니까 이제 선거구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답해 주십시오. 하지만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익표 의원 측이나 실무 당직자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을 붙이는 것은 자기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역적을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재원 정책위원장에서 이걸 보신다면 공개적으로 울릉 군민에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국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인구 상한선 기준이 결정되고 우리 지역 선거구도 가닥이 잡힐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블루벨리 국가산단에 공장 부지 7만 8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투자 양해각서 체결의 후속 조치로 포스코케미칼은 내년까지 블루벨리 국가산단에 2,500억 원을 투자해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을 설립합니다. 음극재 공장이 가동하면 중국과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인조흑연 음극재를 국내에서 생산하게 돼 2차 전지 소재의 국산화를 높이고 연관 업체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울릉도에 어제까지 사흘간 1m가 넘는 폭설이 내려 섬 전체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제설 작업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지만 동해상의 높은 파도로 일주도로 일부 구간의 교통이 통제됐고 육지와의 뱃길은 어제까지 사흘째 끊겼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섬 전체가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하얗게 변한 산과 검푸른 바다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합니다. 어제까지 사흘간 쌓인 눈의 양은 113.5cm. 섬을 한 바퀴 도는 일주도로에는 제설차가 동원돼 눈을 치운 뒤 바다에 버립니다. 염화칼슘 대신 바닷물을 뿌리는 제설 작업은 울릉도만의 비법입니다. 골목길 곳곳에도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울릉도는 해년마다 이런 폭설이 계속 내리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로 주민과 공무원들이 단합해서 제설에는 참 최고라고 생각되고 이렇게 많은 눈이 왔는데도 차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울릉금 내수전에서 북면 주감에 이르는 해안 일주도로 7.7km 구간에는 높은 파도가 넘어와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주요 도로와는 달리 골목길에는 아직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인 곳이 많지만 중장비가 들어가지 못해 인력으로 눈을 치웁니다. 울릉군 공무원을 전체 공무원을 동원하여 골목길에 완전히 제설 작업을 해서 그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육지를 오가는 전기여객선의 운항이 어제까지 사흘째 중단돼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포항지진특별법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피해 주민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하위 법령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포항 시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 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 도시재생 사업도 공공시설 건립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민간주택이나 지진 피해 밀집 지역 등은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흥해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주거 안정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지역마다 운영 중인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자율방범대. 늦은 밤 30여 명의 대원들이 비좁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모였습니다. 추위에 몸을 녹이며 오늘 진행할 치안 활동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폭주족도 있으면 그 순찰 저것도 좀 하시고 홍보도 좀 하시고 조금 왜냐하면 폭죽이 그게 상당히 위험한 저거기 때문에. 술집이 즐비한 유흥가를 중심으로 도보 순찰을 하며 방범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의 밤길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데 고생도 하시고 지금 밤길에 다들 나오셔서 고생하시니까 든든하고 좋습니다. 자율방범대는 부족한 경찰 인력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에는 북부 26개, 남부 23개 등 49개의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야찬비로 1인당 4,000원을, 자율방범대 한 곳당 출동 운영비로 월 15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다 보니 예산 지원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물론 봉사지만 자율봉사지만 그런 처우를 제대로 좀 해주면 저희들도 마음 편하게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의 지도 감독이나 교육 훈련 등 별도의 관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전국 4,300여 개 자율방범대 11만 명의 방범대원들은 오늘 밤도 지역사회의 치안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경상북도가 전담 TF팀을 신설해 지난해 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동해안 지방하천 피해 복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울진군에는 1,240억 원을 들여 금천과 매화천 등 6개 하천에 설치된 교량 56곳과 제방 22.8km를 복구할 예정이며 영덕군에는 629억 원을 투입해 송천과 유금천 등 5개 하천에서 교량 16곳과 제방 25km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도는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심의 등 행정 절차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4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석 달간 어업규제 완화 시범 사업에 참여할 어업인 단체를 공모합니다. 이 사업은 총 허용 어획량과 관리 감독 체계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어업인 단체에 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참여 희망 어업인 단체는 어획량을 자발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어선 위치 발신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합니다. 또 전자 어획 보고 시스템을 이용해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 면적은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우선 논에 벼 대신 콩과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소득 감소액을 일부를 지원해 전체 벼 재배 면적을 3% 줄이는 한편 생산량이 많은 일품벼 대신 품질이 뛰어난 삼광벼 재배 면적을 늘릴 계획입니다. 쌀 가격은 역대 최고가인 80kg 한 가마 기준 19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어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절기상 우수인 오늘 그 뜻처럼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 지난 주말 갑자기 찾아왔던 기습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12도까지 치솟겠고요. 대기 확산도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어제까지 10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곳곳에는 도로가 결빙된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더불어서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오늘 오전까지 강한 바람에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9도, 영덕 10도, 포항 11도, 경주가 1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다소 지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7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토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